이제 해봅시다. 이제 순열과 계승 시작해가지고 어제 순열 퍼뮤테이션 기호에 대한 얘기들 잠깐 하고 끝났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얘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어. 만약에 순열 조합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학년 때 봤던 교과서나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집 있을 거니까 그거 다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라.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한대. 근데 남자가 양 끝에 선대. 남자가 양 끝에 선대. 그리고는 총 몇 명이야 지금? 7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하면 이제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남자, 여기도 남자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 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자를 뭔가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남자는 지금 총 몇 명 있어요? 3명. 근데 사실 이건 몇 명 안 돼가지고 금방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남자가 3명이면 일단 우리는 2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어떻게? 일단 남자 앞뒤에 쓸 사람을 뽑아. 그러고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뽑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C2가 되는 거야, 그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분해줘야 돼? 그치, A, B 순서로 쓸 수도 있고 B,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뭘 해주는 거야? 이렇게 2를 곱하는 형식도 가능해. 이렇게 푼다고 틀린 게 아니야.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아예 뽑는 김에 첫 번째 이름 불린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두 번째 이름 불린 사람을 맨 뒤에 세운다고 하면 그건 아예 한 번에 순서까지 매겨서 세우는 게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뽑아서 세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실제 계산값도 같은 거 아시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자 둘이 앞 뒤에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쵸, 가운데 이제 쫙 세워야 되는 거지. 5명이 줄 설 건데, 이 가운데 줄 서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자 1명하고 여자 4명. 근데 이거 구분 지을 필요 있어, 없어? 사실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몇 명이서 그냥 줄 세우기 하는 거야? 그렇죠, 5명이 줄 세우기 한다. 그럼 5명이 줄 세우기 할 때 뭘로 계산해요? 그렇죠, 5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해주는 거죠. 왜? 남자 누군가가 섰을 때마다 줄 세우기, 때마다 줄 세우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총 계산값은 얼마 나와요? 700. 네, 맞습니다. 720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하,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곳에 앉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 지워도 돼? 네, 한번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으셔야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리를 앉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 근데 엄마 아빠 지금 홀수 번호 앉혀야 되니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근데 1, 2, 3, 4, 5 의자가 5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홀수가 누가 있어요? 네, 1, 3, 5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도 사실 아까랑 똑같은 생각이야. 어떻게? 1, 3, 5 세 자리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앉을 자리 2개를 고르는 형태 괜찮죠? 만약에 고르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3C. 근데 골라놓고 엄마 아빠가 1, 3에 앉을지 3, 1에 앉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2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는 경우 가능하고, 아니면 선생님 아예 홀수를 뽑아서 첫 번째 이름 불린 자리에 아버지 앉히고 두 번째 이름 불린 자리에 어머니 앉힙시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뭘로 계산되는 거다? 그렇지, 3P2로 계산되는 요런 상황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가 어쨌든 앉았어요. 그리고 끝이지. 그럼 이제 우리 뭐 어딘가에 앉았어. 여기에 부모님이 앉으셨다고 해, 엄마 아빠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명만 앉히면 돼? 3명만 앉히면 돼. 지금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3명이 자리를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3패. 그리고 얘네들의 계산은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렇죠, 곱하기. 왜? 부모님이 1, 3에 앉았을 때마다 줄 세우기, 부모님이 3, 1에 앉았을 때마다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곱하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네, 36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어 달리기를 할게요. 어느 보다
서울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여학생은 영희, 민주, 은영이가, 남학생은 철수, 성민이가 대표 선수로 뽑혔다. 5명의 학생들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 순서로 달리지. 오케이.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게 배열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자 따로 나요. 네, 맞아요. 어차피 여자는 남자 자리를 같이 경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자는 그냥 여자 자리 잘 채우면 되고 남자는 남자 자리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여자를 먼저 세울까? 그러면 어차피 1, 4, 5 자리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자친구도 몇 명이니까? 3명. 3명이 몇 자리를 채우는 거야? 3자리.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치, 3패. 이게 여학생 수 세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2번, 4번 자리. 그렇지. 남자애들 세우면 되는 거지? 남자애 몇 명인데? 2명. 그쵸, 고민할 것도 없죠. 2명이 2자리를 채우는 거. 2패. 맞죠? 어떻게 연결해요? 그렇지, 곱하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물론 이 계산이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뭐 아니면 내가 선생님 확통 저 진짜 잘 못해요, 저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자, 봐. 계산식이 이거밖에 없지. 근데 이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야. 뭘 해놔야 되냐면 자, 이 3팩은 어떻게 계산하다가 나온 거야? 그치, 여학생들 자리 채운 거 한 거지, 그치? 얘는 뭐 때문에 이거 나온 거야? 남학생,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를 밑에다가 메모를 해가면서 푸시면 이게 공부가 돼요. 아까 우리 전문제로 가볼까? 아까 이게 뭐였냐면은 아마 부모님 홀짝 거기에 홀수에 안 치고 뭐 나머지 안 치고 그거 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부모님 홀수 자리 아니면 그 지금 내가 계산을 한 거다 써주고 여기는 그런 거야. 나머지 식구 나머지 줄 세우기 한 거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를 써주는 거 알겠지? 간단해 보여도 내가 잘 못하면 요거를 자꾸 써버릇 하시면 실력이 좀 늘릴 거예요. 알겠죠? 복잡할 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오, 조건이 여러 개인가요? 볼까? 이렇게 있네. (1학년) 학생 2명하고 2학년 학생 4명이 있다. 6명이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의자에 앉는데 아하, 다음 조건이 있대요. 중요한 말이야. 와, 1학년 학생끼리는 뭐래? 이웃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거. 이게 이웃하는 거죠. 이 사이에 선생님이 껴들어가면은 현빈이랑 준이랑은 이웃한과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선생님이 껴들어가면 이렇게 있으면, 그지? 그래서 이웃한다는 거는 그런 거야. 나란히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이웃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누가 앉는다? 네,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이거 밑에 안 졸라더니 지워야겠네요. 바로 밑에 봅시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의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다가 막 뭐라고 써놓기는 좀 애매해. 자, 근데 확실한 거. 양 끝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2학년. 근데 2학년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2학년.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부터 일단 앉혀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그쵸, 2학년부터 일단 뽑아가지고 앞뒤에 앉혀놓고 나머지 1학년하고 2학년 섞인 애들을 가운데 배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 생각이야. 2학년 2명이 앞 뒤에 서야 돼. 근데 2학년은 총 몇 명 있었어? 4명.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그치? 야, 누가 쓸래?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죠. 어떻게 해도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C 2를 한 다음에 2를 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순서 있게 뽑아버리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을 뽑아버려? 2명을 뽑는데 먼저 이름이 불린 애가 앞에, 두 번째 이름 불린 애가 뒤에 라고 해버리면 4P2로 그냥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1학년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가운데를 앉혀야 돼. 그지? 요 가운데를 이제 앉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는 옵션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2학년은 몇 명 있어? 네, 2학년 2명. 그 다음에 여기 누구 1학년 몇 명? 이렇게. 여기 줄 세우기가 돼야 돼. 아하, 그래?
그럼 2학년 2명, 1학년 2명? 자, 근데 조건이 아까 뭐였어? 1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문제 풀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공식처럼 느껴지긴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웃하지 말아야 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랑 얘 사이에 한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그렇게 나누어서 풀어도 괜찮아. 한 명이 들어올 때, 두 명이 들어올 때. 뭐 어차피 여기서는 네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지? 1학년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명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두 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 만약에 그리고 명수가 늘어나면, 한 명 들어올 때, 두 명 들어올 때, 세 명 들어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어떤 1학년 순서로 올지도 또 한 번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뭔가 생각할 단계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웃하지 않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웃한 걸 빼면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했어? 내가 대답 잘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박자 쉬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조용해지면 오늘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졸려하는 친구들이 벌써 생겼잖아. 오늘 몇 교시야 지금? 3교시지? 네. 3교시가 원래 되게 명랑하고 밝아야 되는 시간 아니야? 맞아요. 아니, 솔직히 아니지. 1교시는 1교시가 졸리고 2교시는 1교시 더 자가지고 졸리고 3교시는 아까 또 자가지고 피곤해. 한 3교시까지 하니까 4교시는 아직 안 먹어가지고 졸리고 5교시는 왜 졸려? 밥 밥 먹어서 졸리고 6교시는 아까 5교시에 자던 게 있어가지고 졸리고 7교시는 하루에 마지막 질 테니까 이제 피곤해서 졸리고 그러잖아. 말을 붙이기 나름이지, 그치? 이거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잖아, 그치? 사실 그리고 우리는 다 깨어있어야 돼. 왜? 교실에서 계속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그치? 움직였잖아, 아까. 눈 감고 움직였까? 그죠? 눈 떴어요, 아까. 네, 다 알아. 자, 그래서 잠을 깨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를 할 때, 이거 한 명 떨어뜨려, 두 명 떨어뜨려.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미리 막대기를 쳐놓는 거죠. 칸막이를 쳐놓는 거죠. 미리 누군가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1학년을 껴넣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는 붙으면 안 되는 게 몇 학년이야? 1학년. 그럼 우리 어떻게 해버리냐면 1학년 아예 미리 빼놔. 너네 여기 있어.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있어? 2학년. 그럼 걔네 둘을 먼저 세우는 거야. 알겠지? 2학년은 지금 몇 명밖에 안 남았어? 2명. 그럼 2명 줄 세우기니까 뭐겠어? 이 팩이야. 선생님, 이거 네 칸인데 왜 고민 안 해요? 어디 들어갈지 왜 이거 생각 안 해요? 네, 일단 여기선 처음에는 원래는 이렇게 자리가 있지만 잠깐 여기서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학년 여기에 지동이랑 민영이 맞아? 네. 이렇게 먼저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1학년을 그 사이사이에 채우면 돼. 또 사이사이라니까 여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1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렇게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5자리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이 3자리 중에 1학년은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다. 자리가 3개인데 1학년은 2명밖에 없다. 자, 여기 여러분 P로 풀 거예요? C로 풀 거예요? 네, P로 풀면 한 번에 풀리고 C로 풀면 2 곱하는 거 해야 되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골라줬어. 체크 2개가. 그럼 여기에 1학년, 여기에 1학년 들어가니까 5자리처럼 보여도 얘네들을 이대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 그 다음에 진홍이, 그 다음에 여기 민영이, 그 다음에 여기 1학년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먼저 여기까지가 뭐야? 지금 요거 다시 써볼까? 이거는 앞뒤를 세운 거고 이 팩은 아까 뭐였어? 2학년 나요. 그치? 2학년 먼저 줄 세우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1학년을 껴넣는 3P2가 이렇게 붙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이사이에 어떻게 계산으로 마무리해줘야 돼요? 곱하기로 해주는 거죠. 왜? 앞뒤에 누군가가 섰을 때마다 그때마다 2학년이 자리를 뭔가 채울 때마다 그때마다 또 1학년이 자리를 채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기로 계산이 되는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건이 많아도 하나씩 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웃하지 않는다. 공식처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나머지를 먼저 배우라고 걔네들을 끼워넣어.
괜찮지만 꼭 그것만은 답은 아니야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마치 공식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붙어도 상관없는 2학년에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1학년에 배열하면 자동으로 1학년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계산입니다. 총 계산가 얼마예요? 144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합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미 조합을 막 써가지고 문제 풀기도 했지, 그치? 우리가 이제 안 배운 건 아니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합 기호도 조금 더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조합 그러면 어제도 한번 얘기했어요. NC, R이라고 쓰는 이런 표현이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 없이 뽑는 거야. 뽑고 나서 얘는 후처리가 있어 없어? 나열을 해 안 해? 안 해. 그냥 뽑아 놓으면 뭉탱이로 끝인 거지, 그치? 선생님이 만약에 OC3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 이거 어떻게 돼? 5, 4, 3 밑에는? 그렇지. 네, 이렇게 계산했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걸 공식으로 만약에 쓰면 얘는 이제 어떻게 써야지 맞는 것인가? 자, 공식으로 만약에 쓴다. 일반화된 걸로 쓴다. 그럼 얘는 일단 OC3.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OC. 그럼 얘는 5, 4. 그지? 밑에는 2, 1. 이런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은 저기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위에 뭐 들어와 일단? 그치? N, P, R. 맞아. 마치 OP 3 한 것처럼 543. 여기 OP 한 것처럼 54. 이렇게 된 거지? 밑에는 누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네, 맞아요. 뒤에 있는 거 팩으로 쭉쭉 나눠줬죠? R팩으로 나눠주는 이런 모양의 꼴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면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이 식을 뭐 변형까지도 아니야. NPR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NCR에다가 R팩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아까 잘 생각해보면 홀수에다가 부모님 앉힐 때 세 자리 홀수 1, 3, 5 있을 때 부모님 어느 자리에 앉으실래요? 두 개 먼저 자리부터 뽕 다음에 엄마 아빠 앉으실래요? 아빠 엄마 앉으실래요? 해가지고 이 팩 골랐던 요거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2지만 2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게 결국에는 누구하고 똑같아? 3P2와 똑같았다. 요 표현 우리 사실 이미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R하고 같은 값을 갖는 계산값.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뭐라 했어? 청소당번 3명을 뽑아도 되고 집에 갈 사람 2명을 뽑아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다? NC. 그렇지. N-R과 같다. 그래서 뭔가 당첨된 사람을 뽑는 방법도 있지만 당첨 안 될 사람을 남기는 방법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얘가 이제 뭐예요? 어제 선생님이 헷갈렸지? NCN 얘는 뭐가 됐어? 이게 MPN, MPEG의 MPEG이니까 1인 거고 뭐 여기도 NC형 같은 것도 1이라고 약속을 해야만 사실은 이게 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네, 뭐 없어요. 이게 우리는 관련 문제도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 말고도 1학년 때 했던 우리 기법, 뭐 이렇게 방법, 이거 중학교 때 했나? 그런 것 중에 뭐 분할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있고 분배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5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 얘는 그냥 5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 어떻게 나눌 수도 있냐면 4 더하기 1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내가 한 개의 숫자로 나눠줄 거냐, 두 개의 숫자로 만들어줄 거냐, 세 개의 숫자의 합으로 만들 거냐, 네 개의 숫자의 합으로 만들 거냐, 5개의 숫자의 합으로 만들 거냐, 그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쭉 분할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냥 다루지 말고 뒤에서 문제 나오면 문제로 다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로 가요. 7번? 아니네, 5번. 갑자기 저기 넘기다가 여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이 똑같은 교재를 만들었었잖아.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디자이너분께서 막 표지도 만들어서 해주시고 이런 레이아웃, 디자인을 조금 해주신단 말이야. 많이는 아니지만 나는 근데 검토를 그때 거기를 안 쳐다봤어. 애들한테 문제집 쫙 나눠주고 얘들아 새로 교재하고 줬는데 애들이 어떤 애가 이제 보다가 선생님 근데 이거 맞아요? 그러는 거야. 거기 보면 우리 짝수 페이지에 보면 맨 왼쪽 아래 중앙 뭐라고 써있어? 분명 중앙 하이스쿨이라고 써있지. 네. 작년에 뭐라고 써있어? 이들 군산 이들 센트럴 하이스쿨. 중앙. 그리고 나는 그거를 생각도 안 했고 쳐다도 안 봐. 사실 거기는 내가 주문한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나 그걸 넣어주실 줄 몰랐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중간에 중앙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 중앙은 아닌데 이제 그치? 근데 그거 알아? 옛날에 90년대에는 여기 중앙고가 원래 중앙여고 근처에 있었거든. 네, 예. 한복판. 와,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되게 인기 많았겠다, 그치? 애들 학교 가까운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다. 지난 학기에 그리고 애들한테 야 못 본 척 해, 못 본 척 한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지 마.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검수를 안 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너네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알겠지? 현진이 졸려? 아니요. 안 졸립지? 예. 너 내가 봤어 어제 열심히 체육하고 올라가는 거. 예. 그지? 촉촉하게 젖어서 올라가는 거. 그지? 너 힘을 내야 돼, 체육하듯이. 알겠지? 예. 자,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있다. 아, 2개씩 있다. 근데 이 8개 인형 중에서 아하, 5개를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말은 이거야.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자면 요 강아지랑 요 강아지는 얘를 뽑든 강아지 한 개 뽑은 거야. 그지? 알겠지? 뭐 강아지 1, 강아지 2 뭐 이런 느낌은 아니야. 구분을 짓지는 않아. 강아지는 강아지, 토끼는 토끼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어쩌면 좋을까? 네, 이게 이제 자연수 분할이라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몇 개를 뽑을 거냐면요. 5개의 인형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5개의 인형을 전부 다 종류를 다르게 해서 뽑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애초에 안 되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 종류가 네, 종류. 네, 맞아요. 인형 종류가 강아지, 곰, 고양이, 토끼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다양하게 뽑으려고 해도 반드시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한 개쯤은 겹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종류를 최소한으로 뽑고 싶어. 강아지만 5개 다 뽑을 수 있나 지금? 아니요. 그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종류를 최소로 뽑는다고 하면 몇 종류는 필요할까? 그렇죠. 2종류로도 안 끝나요. 왜?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4개밖에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5개를 고르려면 최소 3종류에서 많아야 4종류까지밖에 못 고르는 거지. 그래서 얘는 5개를 고르는데 막 5개를 고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을 최대한 다양하게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다? 4종류를 뽑을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거 하나는 2마리를 뽑아야 되고 나머지는 1마리씩 뽑아가지고 5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2번째 케이스 어떤 거야? 이번에는 인형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2마리, 1마리. 선생님이 이게 강아지고 이게 지금 곰이라고 정해주진 않았어. 알겠지? 그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종류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구성하는 이 구성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5라고 하는 자연수를 2111로 분할한 거고 221로 분할한 거지. 이게 자연수 분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뽑는다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를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 잘 보면 어차피 1마리씩은 다 기본 뽑지, 그치? 근데 누군가 하나만 2마리 뽑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는 내가 누구만 결정해주면 돼? 그치? 2마리 뽑을 걔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인형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4개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를 2개 뽑을 거냐, 곰을 2개 뽑을 거냐, 뭐 토끼를 2개 뽑을, 고양이를 2개 뽑을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4가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큰일 났어. 두 번째. 얘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2, 2, 1로 뽑아야 돼. 이거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얘들아? 2, 2, 1로 뽑아야 돼. 2마리인 거 있고 1마리 또 어떻게든 말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2, 1이면 우리 이제 어떻게? 2마리 다 뽑는 종류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지금 인형의 종류가 몇 개였어? 4가지. 그럼 4가지 중에서 다 뽑을 종류를 2개 선택해버리면 되지. 그게 강아지 곰인지 강아지 고양이인지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C로 뽑아야 돼요? P로 뽑아야 돼요? C. 네, C로 뽑는 거죠. 왜요?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뽑는 거랑 고양이, 강아지 뽑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어차피 뽑아놓고 나면 그냥 고양이 끝이니까. 그래서 C로 뽑아요. 그럼 이렇게 뽑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끝난 거지. 그럼 이제 이미 어느 건가 하나는 이 세트가 다 이렇게 뽑혀 있을 거고 이제 선생님이 뭐만 결정하면 돼? 한 개 뭐 뽑을까? 딱 한 마리를 뽑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이 하나를 딱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뭐 2P1이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의미는 없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곱하기로 연결합니다. 왜? 뭔가 2세트가 골라졌을 때마다 나머지 얘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최종 계산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을 다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끝나요? 더해줘. 그쵸. 더해줘야 끝나죠. 그래서 계산값은 얼마가 나와요? 16 네, 이거 4가지에 요거 12인이 나오니까 16.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지금 참 이거 12 계산 나오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가서 야 이거는 왜 했고 이거는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아직 이게 초보면 확통 처음 본다. 나는 뭐 선생님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그런 친구들 원래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밑에다가 써줘. 이 2세트 2마리 뽑을 거 2개 고른 거고 얘는 1마리 뽑을 거 1개 고른 거다 라는 표현을 밑에다 적어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보면 답지 보기가 되게 이게 불편한 해설지 보기가 되게 불편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수식 계산 딱 한 줄 써 있어. 뭐야 이게?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밑에다 쓰면 좋겠다. 자, 6번도 볼게요. 와우. 9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가 아니에요. 000에 111, 111 이렇게 있어요. 0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고 라는 말이 있고요. 일렬로 나열해서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9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해도 돼, 안 돼? 돼. 0000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숫자를 만든다. 9자리가 살아있는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여기 제일 첫 자리가 뭐여야 되는 거야? 네, 0은 아니어야 돼. 여기서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이 사실상 고정으로 선생님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벨픽밖에 생각이 안 나. 픽한 거죠. 네. 0은 배내주셔야 돼요. 어이씨. 사람이 말이야. 자. 요즘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오늘도 경기가 수요일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0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고 근데 이제 1은 저기다 세웠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8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확실한 거 뭐냐면 여기에 0 들어도 돼, 안 돼?
그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는 0이나 1이나 자유롭게 어디든 개수만 맞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 네, 0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곤란한 거지. 봐봐. 지금 이쪽에서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가 0, 3개. 0은 3개, 1은 몇 개 남았니? 5개나 남았지, 그치? 근데 봐봐. 0 이렇게 해놓고 사이에 1이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 또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사이에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얼마나 복잡해, 그치? 케이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비법을 좀 사용을 하자. 미리 뭘 세우고? 한 바퀴를 세우고 1을 세워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1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데 야, 그 말도 웃겨. 1이 5개인데 1을 가지고 줄을 세운대. 근데 지금 아까 해봐서 알지만 우리 사이사이에다가 나중에 0을 배열할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은 1의 위치를 고민하면서 세우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길 한복판에다가 얘네 5명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의자에 아직 안 앉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 물론 세우긴 한 거야. 근데 얘네끼리 자리를 바꾼다고 경우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1은 1일 뿐이야. 그래서 1 그냥 서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경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다음 단계? 그렇죠. 0을 집어넣을 자리를 찾는 거죠. 0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앞뒤. 그치. 앞뒤도 가능하지. 이미 우리가 1을 세워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0 들어가는 거 고민 없이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을 세운 거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세울 건데 0의 후보 자리가 몇 개야? 네, 6개. 6개 자리 중에 0은 몇 개였어요 아까? 3개였죠. 얘네들을 세울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P예요, C예요? P예요, C예요? 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해요. 네, P예요, C. 왜냐면 답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왔잖아, 대답이. 그치?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죠. P로 뽑아요, C로 뽑아요? 왜 C로 뽑아요? 왜 P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000이기 때문에 00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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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돼? 그냥 골라놓기만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3개를 고르면 이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10, 10, 11, 0, 1 이렇게 세워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얘는 그래서 계산식이 실제로는 처음에 1 세우는 거 뭐 1 중에서 1을 하나 고른다 의미가 없어. 그냥 한 가지. 이거 끝나. 그리고 나서 1 세우는 거, 기둥 세우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0이 들어갈 자리 골라서 세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계산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6시3 얼마예요? 네, 20가지 20. 그래서 뭔가 되게 많았는데 실제 계산은 6시3 하나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생각할 거리가 아니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자, 9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자리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배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만 신경 쓰냐면 0이 1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뭐라고 하는 거야? 1을 먼저 세우고 0을 사이에 껴놓는다. 그러니까 0은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만 맞춰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신경 안 썼잖아, 그치? 그럼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6. 네, 6개가 있는 거야. 6개가 그냥 6자리 1 그냥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111 하나 5 그 다음에 6개 이렇게까지 1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1을 세운 다음에 이제 0 들어갈 자리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지, 그치? 그러면 7, C, 자, 0 들어갈 자리야. 0 몇 개? 셋,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네, 여기에 0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효과인 거죠. 그쵸? 이게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0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거의 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빼가지고
6이라는 이거를 뒤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6건이라는 표현을 쓸 거다. 전체 경우에서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걸 거꾸로 빼는 거. 얘는 사실 6건이 더 불편하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거의 아마 풀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서 그때는 그걸로 풀어야겠지. 그치? 선생님, 네? 그냥 저기 앞에는 안 들어간다고 치고 그냥 6개만. 그렇죠. 아까 요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는 1이 들어간다고 치고 1 카드를 하나 쓰니까 1이 5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니까 이렇게 됐고 5개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니까 실제로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끝까지 풀어볼까? 7시상 이거는 1이 끝까지 다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푼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0이 여기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0을 여기다 하나 세워놓는 거야. 여기서 0이 들어간 걸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0이 들어갈 수 있는 체크 표시가 몇 개로 줄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근데 0이 몇 개로 줄었어? 2개. 요렇게 된 걸 빼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답은 나오죠. 63이 아까 얼마였지? 20이었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35 빼기 15 해가지고 20 이렇게 똑같이는 나와요. 근데 얘는 6번으로 푸는 게 훨씬 불편한 문제가 되겠죠. 아, 7번. 7번 어디였지? 7번. 이런 문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잘 풀어야 할 수도 있지만 요거 생각 잠깐 하셔야 돼요. 되게 시간 애매하다. 생각 1분만 해봐 빨리. 좋습니다. 원래 좀 더 길게 주고 싶은데 총칠 것 같아요. 왜 못 풀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봐봐. 문제 끝부분을 차라리 먼저 볼게요. 앞에 이제 ABC는 어떤 자릿수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고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럼 일단 그런 자연수는 물론 되게 많지만 개수는 크게 좀 분류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500보다 크니까 이 앞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5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애들은 6은 확실히 된다는 걸 알아. 그치? 근데 5는 돼야 돼. 돼요. 여기 7 돼, 안 돼? 네. 선생님 700, 700보다 작으니까 안 되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또 어떤 친구, 선생님 저 500, 보다 크겠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 A, B, C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100의 자리가 A, 이게 100의 자리, 그 다음에 B가 10의 자리, C가 1의 자리라고 이렇게 각각 매칭을 시켜줬어요. 사실상 알파벳이 있어요.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B인 거고요, 여기가 C인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예 케이스 분류가 이미 된 거죠. 첫 번째, A가 5일 때, 두 번째, A가 6일 때,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A, B, C가 그냥 1부터 9 혹은 1부터 0까지 아무거나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맞으니까 1부터 9까지이긴 한데 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 C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A가 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거 알겠죠?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럼 원래 같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얘가 5니까 얘가 제일 큰 수잖아, 그지? 그럼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또 그럼 그때마다 C가 뭐일 때, 뭐일 때, 뭐일 때, 뭐일 때가 정해지겠죠, 그쵸? 네. 더 작은 수. 그래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풀어도 괜찮기는 해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지도 않아요. 금방 풀어요. 얘가 6이니까 B는 6보다 작은 거. 1, 2, 3, 4, 5. 그리고 그때마다 1, 2, 3, 4, 5, 1, 2, 3, 4 되는 것만 쓰는 거야. 그치? 그렇게 풀어도 풀려요. 자, 그런데
사실상 ABC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BC에 들어가야 되는 B하고 C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요. 일단 숫자 되는 후보만 골라주자. 누구? 4, 3, 2 이런 애들이 되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요게 너가 B가 되거라, 너가 C가 되거라. 자 이렇게 고를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얘는 오히려 내가 순서를 생각해서 고르면 이 숫자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미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요? 그냥 2개를 뽑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자동 배열이 가능해요. 여기 모은다는 거야. 여기 모은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뽑았어. 자, 여기 모은다는 거야. 여기 모은다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뽑았어. 1 먼저 뽑고 3 뽑았어. 그럼 여기에 뭐 들어온 거야?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를 생각하고 원래 같으면 뽑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ABC 문자 안에 순서가 이렇게 포함된 경우에는 결국엔 그냥 뽑으면 자동 배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기법은 뒤에서도 진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4개의 숫자 중에 난 몇 개만 골라버려? 2개만 순서 없이 골라버려. 자 그러면 6으로 시작을 해버렸다? 자 그럼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숫자의 후보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5, 4, 3, 2, 1.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막 순서를 신경 써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버려요? 그냥 뽑아. 그러면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4, 1 뽑았어.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그냥 2개를 뽑는 요거. 그리고는 얘네 둘을 마지막 최종 계산 어떻게 해야 끝나요? 더해줘야 되죠. 왜? 5일 때와 6일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6 더하기 10? 이거 16이야? 다음 시간 8번부터. 시간이 그냥 뭔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배부럽네 이제.